안녕하세요. 엄마의 편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엄마를 위한 딸의 소소한 팁 같은 것도 함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갤럭시 S21 플러스 울트라의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아이폰 8이었고요. 3년 이상 사용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앱등이에서 벗어나 갤럭시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너무 오랜만에 새로운 기계를 만나다 보니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뜯어서 자, 개봉 박두.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드러내면 바로 갤럭시 S21의 자태가 드러납니다. 저는 플러스 울트라로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 케이스에서 들어 올리는 무게 자체도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뒷면에 보호 필름들이 붙어져 있고요. 아이폰 8이랑 차이가 엄청나죠. 크기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화면의 차이도 크지만 제가 느끼는 무게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과연 저의 손목은 유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부속품을 보겠습니다. 유심 분리핀이 있고요. 이 상자 안에는 C타입 USB 케이블과 그리고 정말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간단 사용 설명서죠. 부속품과 명칭 등 정도만 나타나 있고요. 제품의 상세한 사용 설명서는 별도로 다운을 받아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떨리는 바로 보호필름을 벗기는 시간입니다. 뒷면은 만질 때마다 지문이 남고 하는 것들이 참 별로였는데 그래서 이 뒷면이 무광인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지문이 남지 않죠? 카메라 보호 필름도 벗겨주고요. 그리고 전면에도 보호 필름을 벗겨줍니다. 보호 필름일 뿐인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벗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처음 출시될 때부터 필름이 부착되어 나오는 게 참 좋네요. 저는 당분간은 기본으로 부착된 이 필름을 쓰다가 나중에 강화 보호 필름 등으로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전원을 켜고요. 이때가 가장 떨렸어요. 설정을 시작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고 자, 여러가지 고지사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목이라도 한 번씩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 수신 등은 선택사항이라서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당장 연결된 와이파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건너뛰고 다음에 설정해서 다시 진행하셔도 됩니다. 와이파이를 설정하고 나면 다시 재부팅이 되는데요. 재부팅이 되고 나면 이제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으로부터 데이터 및 앱을 복사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바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스마트 스위치라는 앱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같은 갤럭시끼리는 옆에 두기만 해도 복사가 되는데 저는 아이폰이라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 주어야만 이전에 쓰던 폰에서 새로운 폰으로 데이터가 복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속품으로 들어있던 케이블이에요. C2C 케이블이라서 근데 아이폰에는 꽂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C2 라이트닝 젠더를 준비해 놨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주문하시면 몇천 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품으로 들어있던 케이블에 미리 준비해 둔 젠더를 꽂고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안 된다고 나오는 건 아이폰에서 복사하는 걸 허용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럴 때는 아이폰을 여시고 슐레를 눌러주시면 이제 갤럭시에서 아이폰 자료를 받아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갤럭시의 배터리가 80% 이상 남아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우선 충전을 하고 다시 시작해 보았습니다. 다시 충전시키고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 스위치라는 앱을 실행시키고요. 다시 한번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아이폰은 신뢰한다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져올 데이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통화 및 연락처, 메시지, 앱, 사진, 동영상, 문서 등등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메시지 같은 경우는 최근 30일 이내가 기본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기존 폰에 남아있는 메시지 전체를 가져오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와서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건 그때 삭제해도 되니까 모두 선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미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폰에서의 저장 용량을 아끼려고 가져오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데이터 옮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영상 보면 이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시간이 다 걸렸고요.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가져왔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가 가져오는 상태를 보고 싶어서 화면을 켠 채로 유지를 했는데 결국 이 선택으로 저는 데이터 옮기기를 한 번 더 다시 해야 했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하니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니까 아이폰이 갤럭시의 전원으로 충전을 해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갤럭시의 배터리 용량이 50% 이하로 내려가 버렸고요. 이 때문에 오류가 나서
연결이 해제된 걸로 나왔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성공했는데 여기서 멈춰 버렸습니다. 그럼 데이터 복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충전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제가 사용하는 웬만한 앱과 연락처들은 다 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 10%는 뭐가 남은 건지, 다시 충전을 했으면 90%가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그럼 10%만큼만 하면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다시 충전 후에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옮기기 시작해봤고요. 이미 새로운 핸드폰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한 데이터 복사 시간은 처음과 똑같이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복사 이후에도 가져온 데이터를 분리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걸렸어요. 이때는 케이블을 분리해도 되고요. 물론 기존 데이터 양에 따라서 시간이 모두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고요. 10% 남겨놓고 뽕난 데이터 복사. 이미 웬만한 데이터는 다 들어왔는데 100% 완료와 90%의 차이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와, 정말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단순 복사뿐만 아니라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의 설정들, 어플의 위치나 폴더 등, 그리고 홈 화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복사되어 와서, 왜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바꾸기 망설여지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화면 크기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한 화면에 들어가는 어플 수의 차이로 인해서 이 페이지 수라든지 위치의 변화는 조금 있었지만 어플의 순서, 제가 폴더링한 앱 등등이 그대로 넘어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편해졌어요. 더구나 저는 같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아니라 애플폰인데도 이렇게까지 편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물론 그 어플별로 계정 설정이라든지 특히 금융의 공인인증서, 그런 것들은 모두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더라고요. 자, 우여곡절이 있었던 엄마의 편지가 전해드린 핸드폰 바꾸기, 그리고 데이터 옮기기. 혹시 저처럼 귀찮아서 미루셨다면 한번 큰맘 먹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핸드폰 설정 등과 같이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물어보시는 것들, 궁금하신 것들도 영상으로 올릴 테니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